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양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이혼한 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공표되어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전에 시행되던 기준표보다는 양육비가 많이 증액되었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는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이고 가로축은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입니다.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를 하고 부모의 소득 구간은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수입, 이자 수입, 그리고 정부 보조금, 연금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 순수입 총액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양육비는 자녀 2인이 있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가정에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 있고 자녀 1명이 7살이다. 그리고 양육자가 될 부모 중 한 사람의 근로소득이 세전 150만 원, 그리고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세전 200만 원, 그리고 임대 수입이 세전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모의 합산소득은 450만 원이죠. 그럼 자녀의 나이가 7세이니까 6살부터 8세의 구간에서 보고, 그 다음에 소득의 구간은 세전 450만 원이기 때문에 400에서 499만 원 구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로축에서 400만 원에서 499만 원 구간인 105만 원에서 121만 6천 원 범위 내에서 양육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평균값인 114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법원이 재량으로 감산요소, 가산요소를 적용해서 양육비를 정하는데, 예를 들면 거주 지역이 농촌 지역인지 도시인지, 아니면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지, 아니면 고액의 치료비 같은 게 드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 금액에서 증액 또는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얼마의 양육비를 부담을 할지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부모의 소득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육자의 경우에 세전 150만 원이, 비양육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200만 원에 이자 수입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50대 3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450분의 150, 450분의 300 이렇게 해서 3분의 1, 3분의 2 비율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되느냐? 분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혀 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정, 예를 들면 내가 비양육자인데 오랫동안 자녀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경력 단절로 인해서 바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아니면 내가 양육자인데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법원에 그런 사정을 설명해서 양육비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내가 부담해야 될 양육비는 한 200만 원 정도이지만, 나는 이혼했지만 자녀에게 3,4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협의로 정한 3,400만 원을 줄 수 있겠죠.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최소한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정해지면 그 협의를 우선적으로 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